기억신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나는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머리가 좋아지냐고요? 여기까지 온 분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는 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겁을 그렇게 먹으면서 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는 긍정의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자빠져 있을 거야? 안 일어나! 누군가가 괜찮아, come with me, 같이 가자. 괜찮아, 일어나, hold my hand, 내 손 잡아. 뇌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뇌톡은 대교 뉴이프 플러스 개국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 공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성우 김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뇌톡은 뇌건강 및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뇌건강에 대한 생활 속 솔루션을 제시해 왔는데요. 오늘은 특집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법의 저자이자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이호선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개해 주신 대로 이호선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 뭐 최근에 신분당선까지 쭉 뚫려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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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무리 좌우 앞뒤를 봐도 머리가 좋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저 역시 머리가 좋게 생긴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삶을 살까 싶은 것 중에 지능에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실제 100세 시대 맞나요?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뭐 100세 시대 하면 정말 옛날 사람들입니다. 요새 뭐 120이다, 150이다, 뭐 운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가 농담이 아닌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해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해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 청려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드립니다. 작년 2024년 이 청려장을 받은 분들이 2658분이에요. 놀랄 거 없어요? 우리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이런 세상을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100세 시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전 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플러스 알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0 플러스 알파 시대, 100세 이상을 훌쩍 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 오히려 장수가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 장수가 두렵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는 치매와 같은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고 나에게 낯선 존재로 나 자신을 느끼게 하는 일명 황혼의 늪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이제 일상으로 다가왔고 집집마다 어르신들 중에 치매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꽤 많은 이유는 노화가 그만큼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면서 머리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 혹은 지능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자면 보통 지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결정적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적 지능은 뭐냐면 타고나는 지능이에요. 이 타고나는 지능이라는 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들 중에도 보면 우리 집에 그래도 요 녀석이 좀 똘똘한 애가 있어요. 여럿 중에 하나. 우리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아이들에겐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 똑똑하지? 너 IQ 높지? 너 머리 좋지? 너 그렇게 머리 좋고 IQ 높고 그런데 네가 노력하지 않은 그 지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말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이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이 사회에 헌신해야 된다. 이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른입니다. 우리도 유동적 지능이 있었습니다.
타고나는 거니까 누군가는 좋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조금 더 부족하게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때부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때부터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지능이 바로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지식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경험입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결정적 지능은 점점 증가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짝 흔들리더라도 살짝 깜빡깜빡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부족점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것들은 옅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은 강하고 더 선명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저는 결정적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능 뭐라고 써있죠? 기억신념. 기억신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나는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성격은 다음 생에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긍정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 전보다 기억력이 많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기억신념은 더 강하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억력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참 놀랍죠.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는 일련의 몇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결정적 지능이 하나 지식이 증가하고 또 하나 경험이 증가한다면 나의 결정적 지능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이 기억이나 혹은 우리들의 지능 곧 결정적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기여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건 또 매너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노력을 많이 하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운이 좋은 과정에 제가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저의 긍정성은 확실히 제 삶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억신념은 일종의 긍정성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막연하지만 그 막연한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게 하고 이 상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 상상을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이 상상이 나의 삶 속에 녹아들고 내 삶을 새롭게 조용할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 그 공간을 저는 기억신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년의 정말 퇴화할까라고 했는데 정말 이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돌이키든지 기술을 쓴다면 좋아질 수 있을까? 당연하죠. 왜냐?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측면들이 노력이나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몸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혁신적인 뇌의 새로운 분야를 알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경가소성. 너무 중요한 얘기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뉴욕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미쿡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데 저는 도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벌레가 무서워가지고 사실 벌레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제가 벌레가 무서워서 도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늘 공사 중입니다. 늘 도시는 비명을 지르고요. 늘 도시는 눈을 부릅뜬 채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한 채 네온 사인이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도심의 핵심 뉴욕이라는 곳인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번도 공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시는 다 공사 중이라 항상 푯말 곧 거기에 일종의 표시가 있죠. Under construction. 모르는 눈치예요. 공사 중이란 뜻입니다. 도시는 늘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서 도시는 유지되죠. 머리도 늘 공사 중입니다. 그게 바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화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간은 늘 차갑고 세월은 우리를 역사 속에 늘 뒤편으로 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회복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거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 중에 우리들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죠. GRIT, grit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릇의 가장 핵심은 뭐냐? 투지와 끈기라고 보시면 돼요. 투지와 끈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이 그릇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 첫 번째 G. 한번 따라해 볼까요? G.
한 번 더. G. 찍찍 아니고요. growth, 성장에 대한 약자입니다. 성장. 우리는 growth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이 나무가 조금씩 커가지고 나중에 크게 자기의 가지를 뻗고 결국 그 밑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또 다른 자가 그 밑에서 땀을 쉬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이렇게 자신의 세계를 펼쳐가는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합쳐서 성장이다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장이 끝났어요. 노화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노화가 맞아요. 우리가 보통 발달 심리학에서도 25세까지가 성장이고요. 여기 나 성장이야. 다른 분들 다 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성장을 거친 이후에 노화는 어쩌면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머리가 좋아지냐고요? 여기까지 온 분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삶을 버텨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생을 유지한다는 건 어떤 일인가? 내가 사랑을 살아가며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수많은 그리고 성취해왔던 그 수많은 작고 큰 열매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생존의 켜뿐만 아니라 성장의 켜를 여러분 몸으로 체득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역사라는 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릿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G, growth라고 하는 성장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완독 숙독 못하더라도 10페이지 읽고 문장 하나를 매주 외우는 것만으로도 성장은 확실하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문장은 그 사람의 글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의 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G-R-I-T, 그릿의 첫 번째 G, growth, 성장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한 문장 외우고 이 문장을 써먹어 가면서 그렇게 3개월만 지내보자. 여러분들의 성장은 마치 나무가 성장하듯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가 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두 번째, R, resilience예요. resilience, 이건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넘어지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똑같이 넘어지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쉽게 일어나는 그 능력.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저는 인간의 마음속엔 다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뭐가 이렇게 막 쌓여요. 그렇게 쌓이면 나중에 제가 상담실에 온 분들께 물어봅니다. 인간의 마음에 항아리가 있다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쌓여서 성인기에 꽉 차서 여기에 이름표가 붙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제 안에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죄책과 수치와 이런 것들이 쌓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케이, 렛츠 고, 좋았어, 잘했는데 역시 너야, 이런 이야기들이 쌓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격려와 성취들이 끊임없이 쌓였다. 이 작은 격려와 성취들이 쭉 쌓였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야말로 나중에 요 항아리에 이름표가 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놀랍죠? 회복 탄력성이 누구는 조금 더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적겠죠. 그러나 회복 탄력성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긍정성이 있어요. 기억 신념 기억나시죠? 2장만 지나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 신념이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제가 긍정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긍정성 어디서 오는가? 어쩌면 내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참 희한해요. 방향이 있고요, 흐름이 있고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찼고 나의 삶 속에 일종의 마치 그루밍처럼 나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집어넣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한다. 기억하셔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보다 잘 그리고 보다 빠르게 보다 의미 있게 획득하거나 혹은 더 향상시킬 수 있다. 20세기 핵심적인 모토는 뭡니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21세기는 되면 할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세기의 근성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막무가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신념 속에 마치 회오를 치는 우리의 심장박동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거기 때문에 20세기의 유산을 쉽게 보지 마세요. 20세기에 우리가 느꼈던 그 작고 큰 성취들, 우리의 그 막연하고 때로는 무모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우리한테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원으로, 생애 자원으로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GRI. 이건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내 안쪽에서 올라오는 어떤 모티브, 곧 내 안쪽에 자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소리가 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많이 했던 거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아기가 주먹 꼭 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같은 거. 다들 의무와 책임의 세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외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모른 척 하는데, 이 뭐냐면 엄청난 이 뭐 국민의 3대 의무, 4대 의무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다 같이 집단으로 와 하며 몰려가며 그냥 가자면 가자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가면서 그렇게 성취와 성공의 역사를, 성장의 선을 쭉 올라가는 걸 만들었던 사람들이라 실패를 몰라요. 실패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안 돼도 뭔가 될 것 같아. 안 돼, 분명히 안 돼요. 근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게 일단 집에서 나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4050이 그렇게 가출이 많은 이유는 뭔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막연한 신념은 어디서 오는가? 세대가 우리에게 주고 시대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훈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적 동기가 없는 분들은 스스로 불러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얘기해 줍니까? 누가 나를 격려해 줍니까? 지금 우리가 좌우를 돌아봐도 다들 흰머리 한두 개씩은 다 나 있고, 그나마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염색을 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도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염색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스스로는 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겁을 그렇게 먹으면서 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는 긍정의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얘기하세요. 네가 잘 해낼 수 있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너의 평균값을 볼 때에는 너는 앞으로도 잘 해낼 가능성이 있어. You know what I'm saying? 하고 맨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작년인가? 정년이라고 하는 그 국극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또 문화 불모지라 또 그런 건 또 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정년이라는 그 국극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김태리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김태리 배우가 이렇게 생긴 무대에 딱 서가지고 방자,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노래를 하고 막 소리를 우렁차게 지르고 나서 걸어가는 과정에 못된 친구들이, 질투하는 친구들이 이 방자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흠집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그냥 콱 자빠져 버린 거, 완전히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쾅 하고. 그럼 어떻게?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어떡해, 아유 그 이쁜 것이, 그 약한 것이, 그리고 그 극을 하다 넘어졌으니 이를 어떻게, 이런 표정이잖아요. 객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자빠져 있을 거야? 안 일어나! 누구도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나를 일으키는 건 나라는 걸 20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어른이 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너무나 운이 좋게 누군가가 괜찮아, come with me, 같이 가자, 괜찮아, 일어나, hold my hand, 내 손 잡아,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명이 짧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나만 오래 살아. 근데 그러면 내가 악당인가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신이 나에게 준 좋은 느낌을, 신이 나에게 준 좋은 경험,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지탱해 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내 스스로 안쪽에 내적인 동기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나에게 늘 노래를 불러주고요, 나에게 늘 마치 하나의 에코, 하나의 산울림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다 나만의 일종의 모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제 인생의 모토 있습니다. 늘 자주 쓰고 평생 쓸 거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발하다 생각한 제 인생의 모토, 힘든 일은 남에게. 네.
이제 그건 뭐 넘기자는 뜻이 아니라 나의 힘든 일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내 일이 아닌 것까지 끌어안지 말자는 뜻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 내적 동기는 반드시 방향, 곧 긍정을 향하는 방향에 문구이기를 바랍니다. GRIT, 이 G, 성장이, R,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I, 우리의 내적 동기가 마지막 T를 향해 갑니다. T, 끈기예요. 끈기. 끈기라는 건 뭡니까? 결국 엉덩이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체형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골프를 못하지만 저는 골프를 하면 제가 골프를 했다 박세리 넘는 거예요. 이 안정적인 하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건강의 핵심이고 상징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끝까지 이 자리에 앉게 하는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이끄는 힘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끈기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GRIT, 우리의 투지와 우리의 끈기, 우리가 끝까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힘은 GRIT, grit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을 텐데, 이 grit이라는 말 자체가 확실히 20세기의 정서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정서가 지금처럼 쇼츠가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 관계 호흡이 짧아지고 실제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느끼고 어떤 건 먹을 것에 대해서도 너무 천지에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조금 먹고 나서도 금방 이 음식에 대해서도 물리거나 실증을 느끼는 이런 인스턴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가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릇이 어떤 것인지 각각의 요소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계속 변해요. 동사잖아요. 이런 동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도 계속 그 내용을 달리한다는 걸 발견하시고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 또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릿을 향상시켰어. 그럼 우리가 이런 삶에 있어서 학습을 조금 더 증가시키고 또 내 삶에 있어서 기억력도 좀 향상시키고 동시에 여러모로 애를 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휴대폰이 냉장고에서 나오고, 우리가 샀던 우산은 한 50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그뿐입니까?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하고, 아니면 분명히 내가 여기를 왔어. 왜 왔는지를 모르는,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상하게 잦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 잦아지는 때가 어쩌면 그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급속 노화의 시기랑 맞물려 있는 건 아닌가. 우리들에게는 또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주제가 있죠.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죠?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깜빡깜빡한 게 오래 살아서만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도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저예요. 저희 집은 대대손손 건망증이 심한데 놀라운 건 대대손손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단명이에요. 오래 사실 못해가지고 그냥 치매 환자가 없어요.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치매는 그 치매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길을 잃는 거에 저는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치매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섭고 힘든 병인 이유가 나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길을 잃는 건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은 형태의 시대의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들 챗GPT 많이 하시죠? 아직 주판 쓰세요? 주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키오스크 많이 하시죠? 키오스크는 자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키오스크를 자신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자신감을 내려놔야 될 겁니다. 왜냐? 조만간 또 다른 버전의 키오스크 앞에서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쩔쩔매게 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인간의 능력은 거의 임계치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길어진 세상, 이렇게 복잡한 세상, 달라진 기계를 쓰는 세상, 엄청난 문화와 문명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있을 땐 반드시 조망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는 상황을 미로라고 한다면, 미로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벽에서 손을 떼지 않고 쭉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미로가 막힌 미로가 아닌 이상 반드시 길을 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조망의 경우 지도를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위에 올라가 지도를 갖는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지도는
출구를 볼 수 있어요. 아, 희망할 수 있구나. 두 번째, 지도는 내가 그 길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길을 한두 번 잃는다 하더라도 방향만큼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은 디테일한 것에서 나와서 거시적인 시야를 가질 때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겐 어떤 조언을 할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도록 내가 마치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 공포 영화죠. 그런데 먼 미래에 내가 나에게 와서 조언을 한다면 나는 어떤 조언을 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 자신이 나이 들어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해주는 조언만큼 최고의 그루, 최고의 현자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갖은 실수와 가진 부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림자와 수치심, 이 모든 것들까지 꿰뚫고 있는 내가 미래에서 와서 나에게 해주는 그 조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객관화라고 부릅니다.